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의 건강 동반자, 함께 소중한 우리 함소우의 이정문입니다. 오늘은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과 함께하는 날인데요. 은평성모병원 종양내과 고윤호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항암치료라는 단어는 그냥 고유명사처럼 항암치료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고요. 또 그 치료 과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항암치료만을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교수님, 우선 항암치료의 기본이 되는 항암제 작용 원리를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암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약제가 이제 항암제인데요. 세포가 증식하려면 유전자가 있어야 되고, 유전자에서 여러 가지 단백질이 형성이 되면서 우리가 세포가 성장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저해하는 약제가 이제 항암제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항암제가 보통 세포 사멸에만 관련돼 있는 세포 독성 항암제를 보통 항암제라고 얘기했었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호르몬 치료제,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까지 포함해서 암 치료에 사용되는 모든 약제를 항암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포 독성 항암제뿐만 아니라 약제 폭이 좀 넓어졌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표적 치료제도 그 중에 하나일 텐데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세포 독성 항암제는 보통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는 아군하고 적군을 구분하지 않고 치료한다, 그러니까 공격한다라고 판단하거든요. 네. 그 얘기는 이제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모두 공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은 반면에, 표적 항암제는 일종의 이제 미사일 공격처럼 특정 암세포에 있는 이제 암에 있는 분자 아니면 단백질을 공격하는 약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적 항암제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항암제에 비해서는 부작용이 적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변이를 동반하는 표적 단백이 보통은 암세포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암 단백질을 공격하는 약제를 사용하게 되면 비교적 정상세포는 영향을 적게 받고 암세포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세포독성 항암제에 비해서는 부작용을 적게 하면서 효과적으로 암세포를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약제가 이제 표적 항암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항암 치료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단어가 부작용입니다. 피할 수는 없겠죠. 이제 항암 치료가 기본적으로 세포의 유전자를 표적하고 유전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단백질을 표적하기 때문에 이제 암세포뿐만이 아니라 정상세포도 분명히 손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항암제 치료할 때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항암 치료한 다음에 잘 먹지 못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구역질, 구토를 가장 두려워하시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러한 항암제 투여 후에 구역 구토를 억제하는 약제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항암 치료하고 나서 거의 식사를 못하거나 구토하거나 하는 증상은 거의 없고요. 약간 이제 메스꺼움을 며칠 겪다가 좋아지는 그런 이제 쉽게 우리가 항암 치료를 이제 할 수가 있는 상태이고요. 또 한 가지는 혈액 부작용이 가장 우리가 우려하는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는 골수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골수세포인 백혈구나 혈소판 혹은 이제 적혈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역 감소나 출혈성 경향도와 같이 항암 치료의 시에 우리가 우려하는 혈액학적 부작용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부작용이다 하면 뭐 입안이 헌대거나 아니면 심하게 설사가 안 되거나, 최근에 약제들은 이제 손발 저림증과 같은 이제 신경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하는 환자분들은 꼭 주치의 교수님과 상의하면서 그런 부작용을 조절하면 충분히 항암 치료하는 사이에 부작용 없이 항암 치료를 잘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포 독성이나 표적 치료와 달리 이 명칭에서부터 풍기는 느낌이 뭔가 몸 스스로 치유하는 그런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어떤 치료 방법인가요? 네, 최근에 이제 제일 이슈가 되는 게 면역 항암 치료입니다. 우리가 이제 면역을 올려서 암을 치료하겠다는 컨셉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있었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그런 면역을 올려서 암 치료하는 게 전부 다 실패를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신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면역 세포를 직접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암을 죽이려고 하는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부작용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환자가 그런 부작용을 견디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러한 면역항암제의 컨셉을 어떻게 바꾸냐면 종양에서 여러 가지 면역세포를 억제하는 물질들이 나와서 면역세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공 면역 단백질을 투여하면 그 인공 면역 단백질이 이 억제되어 있는 면역세포를 활성화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억제되어 있는 거를 풀어줘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작용도 적고 또 항암 효능도 아주 우수한 항암 효능을 보여주고 있고, 고무적인 것은 고형암에서의 완치는 보통 수술하거나 방사선 치료할 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전이가 동반되어 있는 사기 고형암이라고 하더라도 한 5%에서 10%는 면역항암제로 장기 생존이 가능합니다. 아주 고무적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암 치료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제 면역항암제를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하는 게 우리가 임상에서의 최근 화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이 항암 치료 요법과 관련해서 이제는 이 면역 항암제 쪽으로 치료 체계가 좀 많이 옮아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실제로 임상이나 실제 효과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실제 면역 항암제를 썼다고 그러면 모든 환자들이 효능을 보이느냐,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면역 항암제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환자분들은 한 5에서 10% 정도입니다. 그래서 면역 항암제는 한 번 사용할 때 거의 비용이 500, 600 정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많게는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비용을 들이면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고가의 면역 항암제를 어떤 환자분한테 적절하게 사용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악성 흑색종, 아니면 폐렴, 두경부암 같이 이제 면역 반응이 많이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암종이 있습니다. 그런 암종에서는 현재 보험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몇 개의 암종에서는 효능이 아직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사용은 해볼 수 있지만 우리가 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분한테 적절하게 사용하는지가 앞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면역항암제를 예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치료하다가 치료하지 못하는 환자분한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연구들은 면역항암제를 좀 더 빨리, 특히 세포독성 항암제하고 병용하는 임상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항암제만 사용했을 때보다 거의 2배 이상의 효능을 보여주는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처음 치료 받는다고 하시면 담당 주치 교수님이랑 잘 상의하셔서 혹시 이제 면역항암제가 도움이 되지 않을지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의논하면서 치료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노년기의 암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의학계에서는 이 노년기의 암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우리가 암 치료하는 기반이 되는 여러 가지 임상 연구들이 대부분 젊은 연령층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이제 외국 데이터이긴 하지만 75세 이상의 암 환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10%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인 환자를 어떻게 그러면 잘 평가하느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 이슈인데, 그런 평가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투발 노인 평가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 환자의 그런 신체 기능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장기의 기능적 평가, 아니면 정서적 평가, 사회 경제적 평가, 그리고 노인 환자인 경우에는 동반 질환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질환들이 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면적으로 평가를 해서 노인암 환자를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처치를 할 수 있는지, 치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게 되는데, 단점은 이러한 노인 포괄 평가를 하려면 상당히 전문화된 이제 인력이 필요하고요. 또 수행하는 데 한 30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이제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기는 어렵고, 진료 체계가 있는 병원에서 시행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요, 이 노인 암 환자를 위한 아주 세밀한 프로그램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교수님께서 노년의학과에도 또 관여하고 계시다 들었습니다. 이 은평 성모병원의 노인 암 환자 관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죠.
은평성모병원이 개원 이제 초기부터 다른 성모병원과 달리 특히 노년의학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평성모병원에서 진단받고 치료받는 모든 환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노인 포괄 평가를 시행을 해서 그 환자의 다면 평가를 하고 그 평가를 다학제 진료를 통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그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항암제는 무엇인지 또 항암제가 결정이 되었다 그러면 항암제 용량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어떤 예상되는 부작용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평가를 하게 되고요. 단순하게 암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 환자가 갖고 있는 암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의료진이 쉽게 다가가서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년의학과의 노인 포괄 평가를 통해서 치료하면서 성적도 상당히 좋고요. 또 환자들에 대한 만족도도 우리가 쉽게 임상에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의학과 협업을 통한 노인암 환자의 진료는 은평성모병원 종양내과 암진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항암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